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대스타와 화장실에서 단둘이 마주친다면 어떨까요? 여기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와 화장실에서 마주친 뒤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폭로한 손흥민 선수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때는 지난 2021년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이라크전이었습니다. 당시 이라크의 노골적인 시간 끌기에 화가 난 손흥민 선수는 인터뷰에서 이런 식이면 축구에 발전이 없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을 쏟아냈죠. 경기장은 살얼음판 같았고 양팀 선수들 사이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중계 카메라가 닿지 않는 화장실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이라크의 신예였던 아마르 알 아마리는 경기 후 녹초가 되어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손흥민 선수와 마주친 그는 잔뜩 겁을 먹었죠. 방금 전 인터뷰에서 자기 팀을 비판했던 무서운 선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손흥민 선수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오늘 정말 고생했어. 너 8번이지? 오늘 내 플레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자신의 팀을 비난했던 무명 선수의 등번호와 플레이 스타일까지 하나하나 기억하고 격려해준 손흥민. 이라크 선수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는 인간 자체가 월드클래스였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완벽한 인간으로 만든 걸까요? 2026년 현재 미국인들마저 성자라고 부르기 시작한 손흥민 선수의 소름 돋는 미담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장 손흥민에게 그날의 90분은 축구가 아니라 고통에 가까웠습니다. 붉은 악마들의 함성이 가득해야 할 관중석은 코로나19로 인해 텅 비어 있었고 그 정막을 깨는 것은 이라크 선수들의 비명과 심판의 휘슬 소리뿐이었습니다. 이라크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공과 상관없이 바닥에 드러누웠고 골키퍼는 공을 한 번 잡을 때마다 세워라 내워라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른바 침대 축구. 축구 팬들이라면 누구나 눈살을 찌푸리는 그 치졸한 전술이 손흥민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경기는 결국 0대0 무승부. 전력상 한참 아래라고 평가받던 이라크를 상대로 거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중계 카메라는 손흥민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팬들을 향해 웃어주는 소니가 아니었습니다. 잔뜩 독이 오른 차갑게 식어버린 승부사의 얼굴이었죠. 그는 거칠게 땀을 닦으며 인터뷰 존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은 축구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평소 상대를 존중하고 예의 바르기로 소문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작심한 듯 상대팀의 전술을 정면으로 비판하자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물론 TV로 지켜보던 국민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중동 매체를 통해 이라크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이라크 축구 팬들은 오만하다, 우리를 무시했다며 손흥민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쏟아부었습니다. 양팀 사이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이라크 대표팀의 막내급 선수였던 아마르 알 아마리는 복도 한복판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스웨덴 리그에서 뛰며 이제 막 대표팀에 합류한 신예였습니다. 그에게 손흥민은 단순히 상대팀 주장이 아니라 감히 쳐다보기도 힘든 거대한 우상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바라보는 아시아 선수의 마음, 그것은 존경을 넘어선 경외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손흥민의 인터뷰 내용을 전해들은 아마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팀을 비판한 대선배, 그리고 경기장 안에서 마주쳤던 그 차가운 눈빛. 아마르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월드클래스는 무섭구나. 나 같은 이름 없는 무명 선수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겠지. 그는 혹시라도 손흥민과 눈이 마주칠까봐 고개를 푹 숙인 채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땀과 열기로 가득 찬 경기장 복도. 아마르는 밀려오는 피로감에 잠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아마르의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거기엔 수만 명의 관중을 호령하던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마르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방금 전 방송을 통해 자기 팀을 향해 독설을 내뱉었던 그 선배가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화가 나 있지는 않을까? 나를 보고 비웃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이 아마르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막을 깨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헤이, 이봐. 영어로 말을 건네온 사람은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습니다. 아마르는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드디어 시작인가? 한 소리 들으려나?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든 아마르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방금 전 인터뷰에서의 날카로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따뜻하고 자상한 눈빛을 한 형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아마르에게 천천히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르가 평생 잊지 못할 그의 축구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한마디를 건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너 이라크의 8번 맞지? 경기 내내 지켜봤는데 내 움직임 정말 좋더라. 특히 중원에서 공을 배급하는 능력이 아주 인상적이었어. 너는 분명히 더 큰 무대로 나갈 수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 아마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경기장에서 서로 몸싸움을 벌이고 심지어 인터뷰로 자기 팀을 비판했던 데스타가 이름도 모르는 무명 선수인 자신의 등번호를 기억하고 플레이 스타일까지 분석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흥민은 당황해 멍하니 서 있는 아마르를 향해 살짝 윙크를 해보이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그가 떠난 화장실에는 아마르의 거친 숨소리와 세면대에서 흐르는 물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아마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진짜 월드클래스구나. 겉으로는 팀의 발전을 위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뒤에서는 후배 한 명 한 명의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 그날 밤 아마르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신을 만났다. 그의 이름은 손흥민이다. 이 이야기는 그로부터 수년이 흐른 뒤 아마르가 스웨덴의 한 방송에 출연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며 고백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에겐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격려였을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무너져가던 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목소리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손흥민이라는 사람은 어떤 심장을 가졌기에 그토록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타인을 향한 배려를 잃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작은 배려가 2026년 현재 미국 땅에서 어떤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손흥민이 떠난 자리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마르의 심장 박동 소리는 그 정적을 뚫고 나올 만큼 요동치고 있었죠. 축구 선수에게 등번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기장 위에서의 정체성이자 자신의 존재 증명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리그인 EPL에서 매주 기적을 써내려가는 손흥민이 아시아 예선에서 처음 마주친 무명 선수의 등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아마르에게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아마르는 그날 경기 내내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함을 상대로 침대 축구라는 비난을 들어가면서도 수비에 급급했던 자신의 처지, 그리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손흥민과 대비되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 때문이었죠. 하지만 손흥민의 한마디는 그 열등감을 단숨에 자부심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너는 분명히 더 큰 무대로 나갈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단순한 예의상 건넨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장점과 특징을 정확히 파악한 전문가의 냉철한 분석이자 후배를 향한 진심 어린 응원이었습니다. 이라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마르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라크 현지 여론은 손흥민의 침대 축구 비판 인터뷰 때문에 들끓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장은 오만하다, 우리의 전술을 무시했다는 분노 섞인 기사들이 도배되었죠. 아마르의 동료들조차 손흥민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르는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화난 손흥민과 자신이 화장실에서 만난 따뜻한 손흥민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알아봐준 그 대선배의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로 말이죠. 그날 이후 아마르의 훈련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힘든 훈련 세션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면 그는 화장실에서 어깨를 두드려주던 손흥민의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8번, 내 플레이 인상적이었어. 그 목소리는 아마르에게 가장 강력한 각성제였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덧 리그의 수준급 미드필더로 성장한 아마르는 한 유명 토크쇼에 출연하게 됩니다. 진행자가 당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나? 라고 묻자 아마르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2021년 한국 원정 경기, 그날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전 세계 축구 커뮤니티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이라크 축구 팬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손흥민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가장 어린 재능을 진심으로 아끼고 격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미담을 넘어 손흥민이라는 인간이 가진 격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비판해야 할 때는 주장의 책임감으로 당당히 쓴소리를 내뱉고 경기가 끝난 뒤에는 동업자 정신으로 상대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품격. 이런 손흥민의 보이지 않는 배려는 2026년 현재 미국 MLS의 LAFC에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뉴스 기사에서 보았듯이 그는 이적 후 단숨에 팀의 브랜딩 가치를 최고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구단주들이 가장 놀라는 것은 유니폼 판매량이 아닙니다. 바로 손흥민이 팀에 합류한 뒤 바뀐 라커룸의 공기입니다. 최근 LAFC의 한 신인 선수는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데뷔전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자책하며 라커룸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수건을 건네더군요. 고개를 들어보니 소니였습니다. 그는 제게 괜찮아. 나도 데뷔전 때는 공보다 잔디를 더 많이 찼어라고 농담을 건네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팀을 위해 내 심장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발로 차는 공보다 마음을 움직이는 언어의 힘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라크 무명 선수의 등번호를 기억했던 그 세심함이 이제는 미국 땅의 어린 선수들에게 전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을 보러 온 한국의 유소년 선수들 앞에서도 결코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근호 감독이 애들 관리하느라 힘들다고 너스레를 떨자 손흥민은 오히려 형이랑 애들이랑 키가 비슷해서 못 찾을 뻔했다며 까치발을 들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죠. 긴장해 있던 아이들의 마음을 단숨에 녹여버린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스타가 나를 위해 까치발을 들고 나를 위해 농담을 던져준다. 그 아이들에게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는 인생의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이라크의 아마르가 그랬듯 히든 FC의 아이들도 훗날 화장실에서 혹은 훈련장에서 만난 손흥민의 따뜻함을 기억하며 제2의 손흥민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말합니다. 축구는 팀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그 팀을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가 왜 중동의 1300억 러브콜을 거절하고 미국행을 택했는지, 왜 패배한 날에도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며 팬들의 눈을 맞추는지 우리는 이제 그 답을 압니다. 그의 목표는 단지 골망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손흥민의 이런 완벽한 인성이 처음부터 타고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따뜻한 배려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피나는 노력과 때로는 외로움과 싸워야 했던 눈물겨운 뒷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날 손흥민이 아마르를 만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마르의 고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볼일을 마치고 손까지 씻은 상태였지만 아마르가 들어오고 나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도대체 왜였을까요? 프리미어리그의 최정상 공격수가 방금 전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상대팀의 무명 선수를 왜 그 비좁고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기다려야 했을까요? 그 답은 손흥민이 가진 공감의 깊이에 있습니다. 손흥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했던 인터뷰가 이라크 선수들에게 어떤 상처가 되었을지를 말입니다. 주장의 무게감으로 침대 축구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에도 그의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 전술을 지시받고 수행해야만 했던 어린 선수들의 처절한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선배였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역시 한때는 아마르였습니다. 독일 레버쿠젠과 함부르크 시절 그는 이름 없는 아시아에서 온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실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내일이라도 짐을 싸야 했던 그 절박한 시간들. 경기장에서 단 5분을 뛰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달렸던 그 시절, 손흥민이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선배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너 오늘 잘하더라라는 인정의 언어였습니다. 그는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방금 전 내 인터뷰 때문에 저 어린 친구들이 기죽어 있지는 않을까? 그들도 축구 선수로서 존중받고 싶었을 텐데. 손흥민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방식이 단순히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장실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위계 질서나 카메라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진심을 전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아마르가 들어왔을 때 손흥민은 이미 그의 등번호 8번을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내내 자신을 전담 마크하며 거칠게 밀어붙였던 그 선수. 하지만 손흥민은 그것을 무례함이 아니라 열정으로 읽었습니다. 너 8번이지? 라는 말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경기 내내 너라는 선수의 존재를 지켜보고 있었어라는 뜻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롤모델로 삼던 우상이 나의 등번호를 알고 내가 경기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 짚어주며 칭찬할 때 그 선수가 느끼는 전율이 어느 정도일지를 말입니다. 아마르에게 그 화장실은 더 이상 배설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축구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짧은 찰나에 한 선수의 영혼을 치료하고 축구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지핀 것입니다. 이런 손흥민의 디테일한 인정은 미국 MLS 무대에서도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LAFC의 마크 도스 산토스 신임 감독은 부임 직후 손흥민에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팀에 합류하자마자 1군 선수들뿐만 아니라 2군, 심지어 유스팀 선수 수십 명의 이름과 그들의 최근 경기 스탯을 모두 외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산토스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훈련이 끝나면 항상 어린 선수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단순히 굿잡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제 연습하던 그 왼발 크로스, 오늘 실전에서 정말 각도가 좋았어라고 구체적으로 칭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어린 선수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셨나요? 그 선수는 그날부터 손흥민을 위해 그리고 팀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뜁니다. 이것이 LAFC가 짧은 시간 안에 리그 최정 상급 팀 브랜딩을 구축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손흥민과 리오넬 메시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팀을 이끄는 품격의 차이를 논합니다. 메시가 천재적인 재능으로 팀을 구원한다면 손흥민은 선수 한 명 한 명의 자존감을 세워줌으로써 팀 전체를 구원합니다. 2026년 MLS 사무국이 메시를 제치고 손흥민을 유력한 MVP 후보로 꼽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장의 지배자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손흥민에게도 위기의 순간은 있었습니다. 남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했던 시간들. 타인에게는 한없이 따뜻했던 그가 왜 유독 자기 자신에게는 그토록 잔인할 만큼 엄격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 엄격함이 어떻게 오늘날의 월클 인성이라는 단단한 갑옷이 되었는지. 우리는 화장실에서 아마르에게 건넨 손흥민의 따뜻한 위로에 감동합니다. 하지만 그 따스한 햇살 같은 인성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서슬퍼런 호통 속에서 수만 번 깎이고 다듬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스타가 된 지금도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축구를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손흥정 감독의 교육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축구 실력은 기술이지만 축구 선수의 생명은 태도라는 것이었죠. 어린 시절의 흥민은 친구들과 놀고 싶고 때로는 훈련을 쉬고 싶어 하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리프팅을 하다 공을 떨어뜨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고 수천 번의 슈팅 연습이 끝날 때까지는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 혹독한 기술 훈련보다 더 엄격했던 것은 바로 상대에 대한 예의와 겸손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린 흥민이 경기에서 여러 골을 넣고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아이는 당연히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흥민의 어깨를 잡고 나지막이 하지만 무겁게 물었습니다. 흥민아, 오늘 내가 골을 넣었을 때 상대팀 수비수의 얼굴을 봤니? 흥민은 당황했습니다. 골을 넣고 기뻐하느라 상대의 얼굴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골을 넣고 환호할 때 누군가는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며 절망하고 있을 거다. 내가 승리의 기쁨에 취해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너는 축구 선수가 아니라 그저 공 차는 기계일 뿐이다. 진정한 승자는 상대의 아픔을 먼저 살필 줄 알아야 한다. 이 가르침은 어린 흥민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내가 빛날 때 누군가는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어둠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월드 클래스의 첫 번째 조건임을 아버지는 행동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2026년 현재 미국 MLS의 관중들이 손흥민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그의 환상적인 가마차기 골 때문만은 아닙니다. 경기가 끝난 뒤 승자임에도 불구하고 패자의 고통을 가장 먼저 어루만지는 그의 품격 때문입니다. 최근 LAFC와 시애틀 사운더스의 경기 후 한 카메라가 인상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동료들과 우승 세리머니를 하는 대신 결정적인 자책골을 넣고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울고 있던 상대팀 수비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상대 선수의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훗날 그 선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니가 제게 말하더군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예전에 똑같은 실수를 했었어. 하지만 그 실수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 오늘 너의 수비는 완벽했어. 고개 들어, 너는 훌륭한 선수야. 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90분의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손흥민의 모습은 사실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수십 년간 강조해온 침묵의 가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흥민이 잘 나갈 때일수록 더욱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독일에서 첫 골을 넣었을 때도 토트넘에서 전설적인 기록을 세울 때도 아버지는 항상 흥민아, 너는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발밑을 보아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는 손흥민에게 자기 절제라는 강력한 무기를 선물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아마르를 만났을 때 손흥민이 그를 비난하는 대신 칭찬을 건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자기 절제 덕분이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우월감과 오만함을 억누르고 상대방의 위치로 자신을 낮추는 연습. 그것이 손흥민이 평생에 걸쳐 해온 진짜 훈련이었던 셈입니다. 손흥민의 인성은 큰 사건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 대표팀에 합류한 그는 훈련장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스태프들을 가장 먼저 챙깁니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의 손을 잡으며 항상 깨끗하게 치워주셔서 저희가 기분 좋게 훈련합니다라고 인사하고 막내 선수의 축구와 끈이 풀린 것을 보고 직접 무릎을 꿇고 묶어주기도 합니다. 후배 선수들은 말합니다. 소니 형을 보면 축구 실력보다 그분의 인성에 압도당합니다. 저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 싶거든요. 손흥민은 알고 있습니다. 리더의 권위는 큰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타인을 섬기는 자세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화장실에서 이라크 선수의 등번호를 불러준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한 명의 축구 선수 대 선수로 상대를 대우해준 리더십의 극치였습니다. 손흥민의 인성은 꽃길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깔아놓은 가시밭길 위에서 자신의 눈물로 적시며 걸어온 고행의 결과입니다. 남들은 그를 타고난 인성이라 칭송하지만
그것은 매 순간 자신과 싸워 이겨낸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아마르를 비난하고 싶은 감정의 찌꺼기를 세면대 물에 씻어내고 따뜻한 응원의 말을 선택한 그 찰나의 순간이야말로 손흥민이 평생 연습해 온 진정한 골 결정력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인성이 전 세계를 울린 결정적인 사건은 역설적이게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에버턴의 안드레 고메스 선수에게 닥친 불의의 부상 사건이었죠. 자신의 태클로 인해 동료 선수가 큰 부상을 당했을 때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머리를 감싸 쥐고 눈물을 흘리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날 손흥민이 흘린 눈물보다 그 사건 이후 그가 보여준 행보에 더 큰 감동을 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손흥민은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다시 한번 엄격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내가 괴로워하는 것은 너의 감정이지만 상처받은 사람의 고통은 현실이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자책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이다. 손흥민은 그 길로 안드레 고메스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고 그가 수술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2026년 현재 손흥민은 그때의 아픈 경험을 자양분 삼아 부상당한 동료들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LAFC의 주전 미드필더가 경기 중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은 의료진이 아니라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동료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나를 봐, 숨 크게 쉬어.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들것에 실려나가는 순간까지 손흥민은 동료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손흥민은 병원 앞까지 찾아가 동료의 수술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실 이는 프리미어리그 시절부터 이어온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에버턴전의 비극 이후 그는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상에 대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며 누구보다 먼저 위로를 건넵니다. 화장실에서 이라크 선수의 등번호를 기억했던 그 세심함이 이제는 고통받는 동료의 영혼을 치유하는 치료제로 진화한 것입니다. 미국 MLS 사무국이 손흥민을 MVP 후보로 꼽으면서 강조한 것은 그의 득점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국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손흥민은 리그 전체의 품격을 높였다. 그는 상대 선수가 부상으로 쓰러지면 공을 밖으로 걷어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경기가 끝나면 패배한 팀의 라커룸을 직접 찾아가 모든 선수와 악수를 한다. 이것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타인에 대한 존중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이런 그의 태도는 MLS 내에서 소니 효과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거칠기로 소문난 미국 축구 무대에서 선수들은 이제 서로를 거칠게 밀어붙이다가도 손흥민이 보여주는 매너를 보며 스스로를 절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 팀 감독들조차 손흥민과 경기하면 지더라도 기분이 나쁘지 않다. 그는 우리 선수들을 존중해주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여러분, 화장실 미담의 주인공 아마르가 왜 그토록 손흥민에게 열광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르는 당시 무명의 신인으로서 큰 경기의 압박감과 부상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손흥민이 건넨 너 8번이지? 정말 잘하더라라는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나는 너를 지켜보고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무언의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아마르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축구계는 정글 같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라는 사람을 만난 뒤 저는 이 정글 속에서도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화장실에서 저를 기다려 주었던 그 몇 분의 시간이 제가 축구화를 벗고 싶었던 수만 번의 위기를 이겨내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자신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2026년 월드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인 월드컵 최다 골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기록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기록은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경기장에서 보여준 매너와 태도는 팬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는단다. 그는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도 상대가 누구든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멕시코, 남아공, 그리고 유럽의 강팀들과 맞붙을 조별리그에서 손흥민은 또다시 누군가의 등번호를 기억하고 누군가의 부상을 염려하며 누군가의 꿈을 응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손흥정 감독이 가르친 진정한 월드클래스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인성은 결코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억제하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강함의 극치입니다. 화장실에서 아마르를 기다렸던 그 인내심이 이제는 대한민국 축구의 역사를 짊어진 거대한 책임감으로 피어났습니다. 우리는 화장실에서 아마르에게 건넨 손흥민의 미소를 보며 감동합니다. 하지만 그 미소를 유지하기 위해 손흥민이 감내해야 했던 내면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가까이 정상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것은 매 순간을 칼날 위에서 걷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에게는 관대했지만 자신에게는 단 1%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던 손흥민. 그는 사실 완벽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자신의 경기를 모니터링하며 부족한 점을 찾았습니다. 골을 넣은 날에도 왜 그 상황에서 더 좋은 패스를 하지 못했을까를 자책했고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날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즌 동안 손흥민은 심각한 심리적 번아웃을 겪었습니다. 신체적인 부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언제까지 이 기대를 짊어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만난 아마르에게는 너는 큰 무대로 갈 거야라고 응원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 거대한 무대의 무게에 짓눌려 숨을 헐떡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손흥민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성공한 선수가 되기 위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해왔다는 사실을요. 그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역시 아버지 손흥정 감독의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는 짐을 싸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흥민아, 이제는 전 세계를 위해 축구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축구해라. 내가 행복해야 내 축구를 보는 사람들도 진심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다. 그 한마디는 손흥민에게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수천억 원의 연봉을 제시한 중동의 유혹을 뿌리치고 축구의 즐거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미국 MLS의 LAFC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손흥민다운 축구를 되찾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손흥민은 아마르와의 화장실 미담 기사를 우연히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에게 했던 말이 사실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이었구나. 미국 무대에 입성한 손흥민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지만 더 이상 결과에 자신을 옥죄지 않습니다. 9경기에서 11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도 그는 골을 넣은 뒤 카메라 앞에서 과한 세리머니를 하기보다 동료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뻐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뉴스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가 MLS 신인왕 2위에 오르고 MVP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는 기록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축구를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이 뿜어내는 긍정적인 에너지 때문입니다. LAFC의 존 토링턴 단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합류한 뒤 우리 구단의 문화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승패에만 집착하던 선수들이 이제는 경기 자체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니는 라커룸에서 항상 음악을 틀고 춤을 추며 분위기를 띄웁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면 누구보다 진지하죠. 그는 행복한 천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이라크 선수의 등번호를 불러주던 그 세심한 인성이 이제는 즐거움이라는 옷을 입고 팀 전체를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e스포츠의 전설 페이커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같은 청룡장을 수여받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이 소식을 듣고 멀리 미국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여가 진심으로 축하해. 너의 노력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 이 메시지 역시 손흥민다운 행보였습니다.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다른 분야의 영웅을 예우하고 치켜 세워주는 품격. 손흥민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훈장을 받고 득점왕이 되는 것보다 자신의 메시지 한 줄이 누군가에게 꿈을 주고 자신의 친절 한 번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더 위대한 가치인지를요.
2026년에 손흥민은 최고의 선수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가장 따뜻한 선배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내려놓음이 그를 다시 최고의 자리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미담의 아마르 선수가 손흥민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니 형, 당신이 내게 준 건 칭찬이 아니라 빛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그 빛을 자신에게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오직 축구가 주는 순수한 기쁨만을 쫓는 삶.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이제 손흥민 앞에는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단 한 번도 도달하지 못한 원정 8강이라는 꿈. 그리고 본인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무대에서 그는 또 한 번 전 세계를 경악시킬 인성실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손흥민을 월드클래스라 부르지만 그가 짊어진 태극마크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지금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네 번째 월드컵을 준비하며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아마르에게 건넸던 그 따뜻한 배려는 사실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그가 수없이 겪어온 시련과 눈물 끝에 피어난 인격의 결정체였습니다. 손흥민에게 월드컵은 항상 눈물제였습니다. 2014년 브라질에서의 막내 시절 흘린 부남의 눈물부터 2018년 러시아에서 독일을 꺾고도 16강 진출 실패에 흘린 회한의 눈물, 그리고 2022년 카타르에서 안와골절이라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도 마스크를 쓴 채 16강 기적을 일궈낸 뒤 흘린 뜨거운 눈물까지. 그는 항상 자신보다 팀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카타르 월드컵 당시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야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마스크를 쓰고 손흥민은 경기장을 누볐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절대 뛰어서는 안 되는 상태였지만 그는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화장실에서 이름 모를 무명 선수의 등번호를 기억해준 그 세심함이 국가대표팀 안에서는 죽어도 뛰어야 한다는 처절한 책임감으로 발현된 것입니다. 이런 그의 헌신은 2026년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후배들에게 거대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대표팀 캠프에서 한 후배 선수가 인터뷰 중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흥민이 형은 훈련장에서 가장 많이 뛰는 사람입니다. 월클인 형이 저렇게 뛰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충 뛸 수 있겠어요? 형은 말로 리드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라크 선수 아마르가 손흥민의 칭찬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었듯 지금 한국의 수많은 슛돌이들은 손흥민의 뒷모습을 보며 축구 선수 이상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커 선수에게 손흥민 선수와 같은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여했을 때 손흥민은 멀리 미국에서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을 빛내는 또 다른 영웅이 탄생해 기쁘다는 그의 메시지에는 질투나 오만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을 다른 분야의 후배와 동료를 치려 세우는 데 사용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왜 전 세계 선수들에게 존경받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아마르를 대했던 그 겸손한 자세는 결코 연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얻은 부와 명예가 오직 팬들의 사랑 덕분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습니다. 미국 LAFC 이적 후 그는 승리한 날에도 심지어 패배한 날에도 경기장을 한 바퀴 다 돌며 팬들과 눈을 맞춥니다. 동료들이 이제 그만 들어가자고 말해도 그는 저분들은 나를 보기 위해 멀리서 오신 분들이다. 1분이라도 더 인사하는 게 나의 도리라며 끝까지 팬들의 손을 잡아줍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왜 손흥민은 전성기의 끝자락에서 1,3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보장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을까? 단순히 돈보다 축구가 중요해서였을까요? 그 이면에는 손흥민만이 가진 아주 깊고 단단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는 화장실에서 아마르를 대했던 것처럼 자신의 선택이 한국 축구의 위상과 어린 후배들에게 미칠 영향을 누구보다 깊게 고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말했습니다. 저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리그에서 제가 가장 행복하게 축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 팬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곧 그가 단순히 한 명의 축구 선수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로서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화장실에서 이름 모를 선수의 등번호를 기억해준 세심함처럼 그는 자신의 행보 하나하나가 한국 축구의 격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미국 LA를 선택한 진짜 이유도 최근에서야 밝혀졌습니다. LA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한인 커뮤니티가 있는 곳입니다. 손흥민은 이곳에서 평생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동포들에게 직접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LAFC 경기가 있는 날이면 한인타운 전체가 들썩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보는 것이 제 남은 생의 마지막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되어 한을 풀었습니다. 한 노교민의 떨리는 목소리는 손흥민이 왜 1,300억보다 미국행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다시 화장실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라크의 아마르 선수는 손흥민을 만난 뒤 축구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경기장에서 상대를 대할 때 소니를 생각합니다. 거칠게 싸우더라도 경기가 끝나면 존중하는 법을 배웠죠.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남긴 가장 위대한 기록입니다. 골 수치나 트로피 개수는 시간이 흐르면 잊히지만 그가 뿌린 인격의 씨앗은 아마르 같은 후배들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서 보았듯이 손흥민은 2026년 현재 MLS에서 가장 존경받는 리더로 우뚝 섰습니다. 메시 같은 천재적인 재능도 경이롭지만 손흥민처럼 팀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리더십은 미국 현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평가입니다. 화장실에서의 그 작은 배려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는 매일 아침 훈련장에서 매 주말 경기장에서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선수의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단순히 축구 경기의 승패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가장 낮은 곳을 살피는 법, 그리고 진정한 월드 클래스는 발끝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마르가 화장실에서 만난 그 따뜻한 7번 주장의 모습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우리나라 선수라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말. 이보다 더 큰 찬사가 어디 있을까요? 2026년 그의 도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그의 인성은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주변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손흥민 선수가 아마르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기적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감동 보따리였습니다.